이제 당직 끝나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요. 선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좀만 기다리지. 여기는 매일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수와 수연이 함께 이곳의 특별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데요. 본인 생각하는 기자의 정의가 뭐냐고요? 시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언론과 기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 인생의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 제 좌우명은 팬은 총보다 강하지만 밥은 팬보다 강하다입니다. 밥?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세상 모든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당장 처자식한테 밥 한 끼 먹일 수 없다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밥벌이를 위해 기자가 되겠다. 네, 솔직히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말에 지원한 건 사실입니다. 기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직업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자의 정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주 깔끔하고 화끈한 면접을 마친 뒤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며 입사를 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자가 되겠다는 큰 꿈에 부풀어 첫 출근을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짜는 침묵하고 가짜만 쏟아지는 시대. 이곳, 특히 요 디지털 뉴스부는 흔히들 말하는 기레기들의 천국.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열차게 하루를 보내고 트래픽이 잘 나오는 기사를 복붙해서 조화로운 짜집기까지 댓글과 좋아요로 하루를 냉혹하게 반성하며 알아서들 기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디지털 뉴스부엔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근데 한준혁 이 자식은 또 어디로 샌 거야? 준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 디지털 뉴스부에 최적화된 최고의 기레기, 어그로의 대마왕, 희대의 낚시꾼으로 매일 한국을 평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죽을 때까지 기사 한 줄 안 쓰는 기레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는 기자가 쓰는 거지 내가 무슨지. 아저씨, 선배 기와 맛을 금지인 거 모르세요? 야이씨. 오늘은 국장을 주최로 사내 회식이 있는 날. 야, 우리 부서 회식이라더니 다른 부장들은 뭐야? 국정원데요. 지가 무슨 트럼프여 시진핑이야. 뭔 열병식 한단가. 간단하게 이곳 식구들을 소개해드리죠. 정세준 정치부 차장. 입사 이래 줄곧 정치부에서만 굴러온 베테랑 정치통이지. 사내 정치에는 영 젬병이라 그런 건지 이번에도 부장 승진해서 누락됐다. 디지털 뉴스부 엄성한 부장, 별명 엉성한. 국장의 눈에 들어있다고 자부해온 부장도 이번 인사만큼은 실망이 컸다. 나 미안타 기아야. 뭐가요? 너까정 승진길을 막아버리고. 디지털 뉴스부 김기아 팀장. 부서의 업무나 언론의 미래 따위에 별 관심이 없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버티면 그만일 뿐. 야, 뭘 일어서? 자, 우리 앉읍시다. 나성원 편집국장. 이어서 등장한 나성원 편집국장까지. 매일 한국의 솜씨 좋은 에이스 기자였고 기가 막힌 폭탄주를 잘도 말하는 탄주 전문가였다는 사실. 국장이 폭탄주의 달인이 되는 동안 정 선배는 어쩌다가 폭탄이 돼버린 걸까? 바로 이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매일한국입니다. 꽐라가 된 세준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 기아. 기아가 여기 던져놓고 도망갔다. 이 두 사람은 사회부 기자인데요. 경호 처음 보지? 인사해라. 이번에 수습으로 들어오게 된 신입 경우와 준혁을 포함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한 매일한국의 자랑스러운 캡 양윤경 사회부 차장. 윤경. 매일한국 최초 여성 시경 캡 출신이라는 이력과 자부심으로 차장보다는 캡이라는 별명을 더 좋아하는 야전 사령관. 경호는 그만 들어가고 초안 작성해서 2시까지 보내. 그녀와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 고수도의 채용비리 개인 청탁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죠. 금원 기업이면 합격자 전원이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그거? 고수도 의원이 금원에서 나고 자란 지역 토박이고 거기 삼선이야. 다음날 국장과 면담을 갖게 된 이번 인턴 사원들. 야, 그 오수연 씨는 인턴 경험이 많네. 되도록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턴 꼬리표를 떼고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 내 꿈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우리 매일 한국 수습 기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수많은 인턴 경험을 해오며 산전수전 다 겪은 수연에겐 더더욱 절실한 기회였는데요. 디지털 뉴스부 교육 담당 선배 얘기 혹시 들었어? 한준혁 선배 수습 때부터 레전드였지. 그들의 교육을 담당할 사람은 바로 한준혁? 준혁.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데 지수는 준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썩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반문했죠. 인턴 교육이요? 제가요? 그렇게 새 인턴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된 준혁. 그런데 여전히 그를 노려보는 지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아, 자기가 이지수구나. 밥은 팬보다 강하다. 라는 강렬한 명언으로 이미 회사 내에 널리 이름을 떨친 지수. 곧다고 말을 하고도 인터넷 합격을 했으면 금수저? 황금백? 오, 수연. 부끄럽지만 제일 연장자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력으로 베테랑의 경지에 이른 수연. 나이는 절대 문제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능력 좋은 그녀가 매번 정직원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유는 문제는 출신 학교겠지. 바로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지막 문을 열 수 없는, 설사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한들 준혁은 그녀의 미래가 눈에 훤히 보였기에 그저 씁쓸한 웃음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 디지털 뉴스부는 제일 중요한 부서죠.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단신들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그토록 자극적인 타이틀을 단. 인턴들에게 디지털 뉴스부의 정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준혁. 집에 좀 갑시다. 집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타이틀만이 살아남는 세계. 그 정글 같은 세계에서 준혁은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땡잘도 한 수 접고 갈 프로 강태공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한국 디지털 뉴스부 공식 지정 낚시꾼. 선배,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수연에게서 애프터 신청이 오는데요. 근데 여전히 눈을 부라리며 그를 노려보는 지수. 저건 진짜 뭐지? 뭐야 왜 이렇게 놀래? 밥 먹으러 가자. 인턴? 준혁은 윤경과 밥을 먹으며 새로 들어온 신입 인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수연이라고 있잖아. 아 오수연. 걔 물건이야. 인턴 경험이 거의 부장급이라 어지간한 수습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 수연은 베테랑 경력답게 선배들에게도 꽤나 수준급 실력으로 평정이 나 있는 모양이었죠. 바비 팬보다 강하다. 이지수, 걔는 그에 반해 지수는 선배, 이제 제 앞에서 밥 얘기는 그만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는 그만 삼가해달래. 여전히 준혁에 대한 적대심만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준혁에게 왜 이러는 것일까요? 짠! 그날 저녁 준혁을 만난 수연. 저 사실 어릴 때부터 선배 블로그 팬이었거든요. 블로그? 그녀는 꽤나 오래전부터 준혁의 팬이었음을 밝히고 지방대 출신인 거 아시죠? 이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매일한국에 저처럼 지방대 출신이 있나 해서요. 사실 그녀 스스로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문은 열리지가 않네요. 준혁 또한 이 냉담한 현실에 대해 뻔히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요. 최소한 사회부랑 우리 부서에서의 평가는 네가 탑이야. 뭐야, 지수? 그녀는 왜 또 이곳에 따라왔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연과 헤어지고 회사로 들어온 준혁. 그는 화장실에서 나국장을 마주했죠. 데이트 했냐? 예? 아니요. 데이트도 좀 하고 살아. 언제까지 그 호렘의 냄새 풍기면서 살 거야? 그리고 떠올리는 과거. 형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와 나국장 사이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지시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 MBS 대표이사 청와대에서 꽂아놓은 건 너도 잘 알잖아. 그래서요? 같은 밥 먹고 사는 식구를 팔아먹고! 가짜뉴스, 정부, 청와대. 그들은 과거 한 큰 사건에 휘말려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다른 이슈로 몇 번 더 덮이고 좀 지나면 금방 또 잊혀져. 이건 흠도 아니야. 우리만 모른 척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고. 다음날 야, 보고도 없이 네 마음대로 고수도 잡혀 찍고 쳐주려고 한 거야? 윤경이 수습 경호와 함께 고수도 의원 청탁 비리 사건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나국장. 일단 가서 대게. 대기업의 국회의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윤경은 자칫 기사를 내지도 못하고 잘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녀의 기사를 확인하고는 나국장은 매일한국 15층으로 향했죠. 15층. 그거 알아? 15층은 비상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사장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밖에 못 올라간다고. 기사 잘린 게 아니라 보고하러 올라간 건지도 모르잖아. 기다려 보셔 좀. 쓰지도 않은 기사 들고 쪼르르 올라갔으면 뻔한 거지 뭐. 아 대체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준혁은 그 15층에 관한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해요. 때는 2013년.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준혁은 방송국에서 시위를 하던 선배 PD 용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잘못 오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국장이 멋대로 자신의 기사를 수정해 올려버린 그 가짜뉴스 탓에 용민은 한순간에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사지로 내몰렸고 끝내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황급히 달려온 그의 딸, 바로 지수였습니다. 준혁의 이름으로 올라간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아빠를 잃게 된 지수와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기 위해 15층으로 걸어 올라갔던 준혁. 하지만 그곳의 문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겐 무슨 사연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길을 지나다 경찰서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경호를 마주친 준혁. 아이고. 선배 특정 장관 아닙니다. 그는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고수도 이원 사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게 팩트 체크야. 혹시라도 기사 때문에 네 친구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제 친구인 건 어떻게 하시고? 너 이제 수습인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물어봤겠니? 네 친구가 금원기업 직원이야? 결국 그를 위해 선배로서 어시스트를 해주기로 하는 준혁은 그 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경우의 친구를 만나러 함께 갑니다. 왜 원본 어쩌고? 작년에 피해자 구제책으로 내놓은 특별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잖아. 첫 출근을 했는데 내 자리가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인사팀 선배 자리였대. 그리고 그녀에게서 고 의원의 개인 청탁 명단을 전달받는데요. 청탁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을 한 사람은 없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그들은 이제 고수도 의원 비리 사건을 망 터뜨릴 예정. 기분 좋게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 안녕. 그런데 안녕. 또 눈을 째고 있는 지수 때문에 기분이 영 찜찜하기만 했죠. 데스크 허락 떨어졌다. 진짜? 그렇다니까. 고수도 의원 사건 팩트체크를 위해 모인 네 사람. 특종이고 잘 된 건데 자꾸만 의심병이 도시네. 경호는 친구에게서 받은 빼박 증거물, 청탁 명단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고수도 의원 개인 청탁 명단 원본입니다. 뭐? 원본이라니? 초장부터 아주 대박 특종을 물어온 덕에 일찍이 수습을 뗄 수 있게 된 경호. 이대로 가자. 바이라인의 최경호 기자 단독으로 이름 박아서 진짜요? 수습 떼고.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15층 사장실로 향한 나국장. 고수도 의원 건은요? 오늘 찍어서 내일 종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재판이 내일 모레던가요? 네. 그는 이번 고수도 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장과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듯 했는데요. 그날 밤 늦게까지나마 작업을 하던 준혁. 깜짝이야. 야! 또 지수야? 왜 기척도 없이 너 뭐 할 말 있어? 나도 치킨 좋아해요. 난 양념치킨. 뭐? 양념치킨? 저도 선배 블로그 팬이었어요. 오, 그래? 전 수연 언니랑 달리 안티팬이었는데요. 뭐 악플만 달던. 그러면서 이젠 아예 대놓고 준혁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선배가 수연 언니한테 한 말 때문에요. 한 말? 그러니까 수연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잠깐, 혹시 너 나 스토킹하니? 예? 선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온갖 불만들만 잔뜩 털어놓고 쿨하게 일어나버리는 지수. 이거 가져가서 드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준혁은 그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했는데요. 다음날 경호가 빵 터뜨려버린 이 특종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로 떠올랐고 경호는 이제 수습이 아닌 진짜 기자가 되어버렸죠. 아니야. 우리 매일한국 특종이니까 편집국 차원에서 격려해줘야지. 이에 나국장도 나서서 경호를 격려해주는데 에이,
네가 어시스트 했다면서? 아유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이따 정신 같이 하자. 잠시 후 나 국장이 준혁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합니다. 인턴 마지막 날인데 다 같이 근사한 데 가서 먹자. 오케이, 내가 살게. 아니야, 뷔페 매번 네가 샀잖아. 오늘은 무조건 내가 사. 그 사이 정직원으로의 전환을 앞둔 인턴들 또한 함께 근사한 식사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 인턴들은 교육시켜보니까 어때? 다들 눈치 빠르고 똑똑합니다. 오수연이라고. 갑자기 수연이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나 국장. 이번 인턴들 전원 다 정규직으로 돌려야 하긴 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 애를 입사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매일 한국 이름이 있는데 지방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수연의 발목을 잡았고 타이틀이 능력이고 타이틀이 잠재력이야. 나 국장은 그녀를 정직원 전환에서 빼버리라는 지시까지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연은 이 모든 말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듣고 있었는데요. 야, 아무튼 네가 책임지고 오수연이 이름만 도려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수연과 깊은 고민에 빠진 준혁. 이것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막 나가네. 하여튼 요즘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회식 자리에서 양캐백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수연이만 도려내래. 뭔 소리야 그게? 그 사이 나 국장은 또 다른 꿍꿍이를 벌이고 있었죠. 뭐야, 경우의 고소의원 청탁 비리 특종 기사에 갑자기 정정보도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나 국장. 네, 선배. 수연이 걱정됐던 준혁은 그녀에게 전화를 거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직 회사라서요. 심지어 야간 당직까지 쓰고 있다는 수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인턴한테 저녁 당직을 맡겨? 인턴 마지막 날에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도 모자라 야간 당직 짬처리라니. 인턴한테 당직을 맡겨? 미친년 아니야. 오늘 갑자기 며칠째 애가 아파서 그렇다는데 오늘 갑자기 며칠째라는 말이 문법상 맞는 말이야? 지랄 아프기는. 야 재은이 나랑 같은 아파트고 걔 아들 오늘 아침에도 봤다. 준혁은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주변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인연을 아주 그냥. 하지마. 수연이 입장에서 고자질한 것밖에 안 되잖아.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현실에 한숨밖에 쉴 수는 없었습니다. 김밥? 김밥. 그래도 그런 그녀를 챙겨주기 위해 직접 김밥까지 싸들고 온 지수. 마지막 날까지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다. 준혁은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해주기 위해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내는데 선배 덕분에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그는 이내 결심했죠. 이제부터 그런 거 없을 테니 각오해. 내가 너 책임지고 진짜 기자로. 자기가 책임지고 진짜 기자로 만들어 보겠다고요. 이 진심 어린 말을 문자가 아닌 직접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가는 준혁. 이제 당직 끝나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요. 선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휴, 좀만 기다리지. 하지만 이내 그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는데 최근에 우수연 씨가 자살을 시도할 만한 이유나 조짐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애를 입사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걔가 진짜 죽은 거야? 유서 가짜 아니었어? 유서요? 걔가 자기 유서를 온라인 기사로 배포를 해버렸어. 아니 근데 인턴이 어떻게 그 시간에 기사를 배포한 거야?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이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을 장악하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아직 회사지? 마지막 날까지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다. 아니에요, 선배. 선배 덕분에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왜 안 되지? 정리하고 퇴근하려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꿀맛이면 인생 김밥 자취수야. 시간은 멈추지 않고 새들이 날아간다 사랑한다.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다음날 사건으로 인해 난리가 난 매일항구. 넌 임마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애가 어제 점심 먹을 때 수연이랑 인턴 애들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뭐? 국장이 한 말 애들이 다 들었다고요. 야 너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았다면서? 예. 그런 얘기 안 했지? 걔가 내 얘기 듣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 억측이야.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싫은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야 그때보다 뭐 죽은 나자빠지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 계속 있다고 조용히 있어. 기사를 뽑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온라인 별똥대로 쓰다 버릴 거 굳이 왜? 마음 쓰지 말해. 그저 이 정도는 흠도 아니죠? 우리한텐.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준혁. 국장님 호출이라고 쫄 거 없어. 각자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돼. 이내 나 국장은 인턴들을 불러냅니다. 오수연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그 내달부로 정식 수습기자 발령이 난 상태였어요. 물론 오수연 씨까지 포함해서. 어제 식당에서 수연과 함께 그가 내뱉은 말을 모두 들었던 인턴들은 이게 무슨 개수작인지 의아하기만 했죠. 뭐 일단 세 사람 다 뭐 수습은 디지털 뉴스부에서 시작할 테니까. 찜찜하긴 해도 이젠 인턴이 아닌 디지털 뉴스부의 수습기자가 된 지수와 동료들. 근데 오수연 씨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알고 있는 사람 없어?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집안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은 씨. 네? 본인의 전역 당직을 어떻게 인턴에게 맡기게 됐는지 좀 설명해봐. 그게 갑자기 예전부터 애들이 아팠는데 당직을 바꿔줄 사람을 찾아보긴 했는데 또 제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본인 당직을 인턴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예전부터. 당분간 온라인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송고하는 일도 금지합니다. 송고하기 전에 무조건 나한테 선 보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재은 씨. 지금 당장 사표 쓰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일단 심할서부터 써봐. 이상! 유서, no gain, no pain. 남은 것은 상환해야 할 학자금 대출 3천만 원과 불확실한 미래밖에 없었지만 수연이 남긴 노게인 노페인이라는 기사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패는 오직 성공한 자들이 말하는 실패고 실패자들이 말하는 실패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삶. 꿈은 가혹한 형벌이기에 이제 연명치료 같은 삶을 거부하려 한다. No gain, no pain.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니요, 틀렸어요. 그때 준혁에게 나타난 지수. 뭐가? 다들 수연 언니가 왜 죽었는지만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누가 죽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이 따로 있다고요. 그날 무언가를 봤다는 것.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아니요, 됐어요. 근데 설사 자살이라고 해도 선배 역시 왜라는 질문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장 온라인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문제는 포털 시검인데 아직 일이 그대로죠. 그 시각 15층 사장실에선 고소이원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꽤나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고의원 재판 결과 나오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니까 뭐 저녁 뉴스에나 나올 겁니다. 묻혀가길 바랬던 이슈에 쟤네 지금 묻어가길 바라고 있네요. 자기들은 문상 오지 마. 네? 성화는 지수를 포함한 인턴들을 수연의 장례식장에조차 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는 하여튼 상갓집에서 나랑 눈 마주치는 인간은 앞으로 회사 다닐 생각 없는 걸로 할게. 지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부고기세 좀 써서 올리라고 한 게 언젠데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는 거야? 수연이 동생분 만나서 빈소 확인하고 왔어요. 그랬어? 잘했네. 야 부고기사 좀 써서 올려 빨리. 그녀를 위한 마지막 부고기사를 쓰기로 한 준혁. 오랜만에 직접 쓰는 기사가 후배의 부고기사라니. 준혁은 마음이 착잡했죠.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재은. 디지털 뉴스부 이재은 기자의 수치.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준혁은 그녀가 꼴사납기만 한데요. 저녁 약속이 있는 것 같으니까 봉투 보낼 거면 내가 전달할게요. 잠깐이라도 동료고 후배였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예는 다 하라고. 그런데 이내 준혁에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일한국이 단독으로 입수한 개인 청탁 명단이 경호를 도와 입수했던 보수도 의원 개인 청탁 명단이 허위 자료라는 것.
이로 인해 고수도 의원은 무죄 판결까지 받게 됐죠. 채용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재차 인정을 하면서도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데 뭐 어따 씨. 특종 하나 제대로 잡았다 싶었는데 경우는 심란하기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가? 재판 결과에 우리 몫이 아니지. 그리고 오볼 낸 것도 아니고. 오보래. 심지어 자신들이 냈던 기사가 오보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벌써 정정보도 올라왔어. 재판 시작 5분 전에. 정정보도라니 대체 누가? 지금 기사 선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 국장밖에 더 있어? 국장이 그럴 리가 있어? 변호인 측 말로는 고수도가 아니라 고수도 친척들일 수도 있대. 그렇다고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오볼 인정했다고? 국장이? 도대체 그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국장이 뭘 다른 걸 알아냈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정정보도를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칭한 것도 인간하면 모른 척 쌩까는 것이 국장 특기인데. 너무 다운되지 말고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되지 뭐. 문상 가실 거죠? 가야지. 부고 기사만 올리고.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수연의 장례식장을 가기 전 준혁은 먼저 그녀를 위한 부고 기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죠. 부고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작성하던 기사를 다 지워버리는 준혁. 수연이의 물음에 대답하고 수연이와 잘 작별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장례식장에 모두가 모였는데요. 엄마랑 동생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너무 쓸쓸하네. 이곳엔 곧 매일한국 사장 또한 직접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었는데 일단 잘 넘어가 다행이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 소양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고수도 의원 무죄 판결권 덕에 매일한국 사태는 조금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인갑네. 그 사이 식장에는 웬 조문객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죠. 수연의 친구들인가 싶었지만 사실 그들은 수연의 친구들이 아니었는데요. 그녀를 위한 부고 기사를 썼던 준혁의 기사를 보고 수많은 시민들이 수연을 추모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쳤어. 뭔데 그래? 부고 매일한국 인턴 기자 오수연 씨 별세.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삶. 꿈을 미끼로 연명치료 같은 고통의 삶을 강요하는 세상에 아무것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없을 것이라며 안녕을 고한 인턴 기자 오수연 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실 분들만 오십시오. 상주 오성현. 6년 만에 내 이름 걸고 올린 기사가 부고 기사야? 낚시질만 하다가 무려 6년 만에 이름을 걸고 쓴 기사 하나로 수많은 시민들의 챌린지가 시작되었고 오수연 씨와 마지막 작별하러 감. 취업지옥 매일한국. 나도 오수연 씨와 작별하러 감. 고시원 탈출 매일한국. 그렇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었죠. 육개장 컵라면 하나 챙겨 들고 작별하러 감. 육개장 컵라면 매일한국. 필요에 의해 인했다가 필요에 의해 턴해서 나가야 하는 인턴. 매일 한국에서 매일 인턴으로만 살다가 했던 오수연 씨. 지금 작별하러 갑니다. 육개장 컵라면 노게인 노페인. 앨범이시죠? 가져왔어요. 저희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몰래 숨어 찾아온 또 다른 한 사람. 맛있게 드세요. 지수. 자칫 들켰다간 잘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수연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수. 종우야, 너 나랑 고수도 의원 채용 청탁 비리 처음부터 다시 파자. 오늘을 기회로 삼아 경우와 함께 고수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보겠다고 나서는 준혁. 정말 미쳤구나. 지랄. 미치긴 미쳤는데 이쁘게 미쳤다. 평생 낚시질만 하다 세월 다 보낼 줄 알았는데. 양킵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준혁의 컴백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장에 도착한 사장과 나국장.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요? 대책은 무슨 대책? 다 필요 없으니 내 딸 살려내시오. 착한 내 딸 살려내란 말이오. 수연의 유가족들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죠. 계세요? 저 사랑합니다. 잠시만요. 재빨리 식장을 빠져나가 보려 하지만 이미 기자들에 둘러싸여 사장은 얼굴이 죄다 팔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보시죠. 잠시 후 나국장과 단둘이 남게 된 준혁. 국장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을까? 준혁은 생각합니다. 부고 기사는 네 내려오실 때 내리라. 차라리 그러지 말기를, 끝까지 파렴치하기를. 이번에도 제가 빚진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혁이 나국장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그는 그에게 빚졌던 어떠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었죠. 나국장과 헤어진 뒤 다시 식장으로 돌아온 준혁은 이내 지수와 마주했는데요. 근데 왜 혼자야? 다른 인턴들은? 부장이 여기서 마주치면 사표를 간주하시겠대요. 뭐라고? 부고기사 봤어요. 작별 잘했으니까 이제 누가 수연 언니를 죽였는지 알아봐야죠. 또 그 소리야? 기자라면 한 명쯤은 잊지 말고 끝까지 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는 준혁에게 선배가 했던 실수 또 반복할 순 없잖아요.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야 맙니다. 실수라니? 6년 전에 선배가 저질렀던 실수요. 과연 그들의 운명은? 6년 전에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가 그걸 어떻게? 엄청 유명한 오보였고 잊지 말아야 할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녀는 세상을 떠난 아빠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모른 척 외면하고 막 그럴 생각이셨어요? 적어도 수연에게만큼은 준혁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랬죠. 지수의 바람 때문이었을까? 수연이의 유서는 또래 친구들의 공감을 뛰어넘어 기성세대들에게까지 번져가고 있었고 매일 한국만큼은 수연이와 작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다음날 준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또다시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회사의 파장이 크건데. 간만에 쓴 기사로 아주 크게 한 칼 했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까? 꽤나 큰 이슈이고 심지어 매일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윗선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뭐 계속 궁둥이 깔고 앉아서 모르쇠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 그렇다고 뭐 같이 리듬 탈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차라리 우리도 편승하는 게 편승이라니. 피해가도 모자랄 판국인데 박자라도 맞추자는 거예요? 나국장은 피하기보단 이슈에 편승하여 같이 리듬을 탈 것을 제안했죠. 이 위기를 떨어진 조회수를 반등시킬 기회로나 만들자는 겁니다. 기왕 떨어진 이슈 내줄 건 젠틀하게 내주고 챙길 건 챙기는 게 이득이라는. 그러니까 국장 말씀은 어차피 팔린 얼굴이니 뭐 조명받은 김에 주머니라도 채우자. 이미 쪽팔린 거 이왕이면 이득이라도 챙기자. 문제는 국장이 아니라 사장이지. 이런 큰 이슈에 대한 결정은 결국 사장이 하잖아. 나는 뭐 나쁘다가 한 번 본 적 없는 사장이 우치게 끝날지보다는 우리 준혁이가 새로 시작하자는 게 뭔지 그것이 더 궁금해야 해. 그 사이 준혁은 고수도 사건에 대한 집중 탐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탐사보도. 에? 탐사보도라니? 말했잖아. 일단은 고수도 의원 청탁 명단부터 다시 체크해보자고. 아이고 생각해봤는데 직접 정정보도까지 낸 국장이 행여나 허락할까? 그러니까 다 쓸 때까지 양캣과 세준 선배는 힘들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준혁의 복귀를 환영하며 함께 팀을 꾸리기로 합니다. 아이 뭐 나도 좋아. 나도 일단은 찬성인데 하지만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으니 알아요. 압니다. 기아 눈 가리고 힘들다는 거. 바로 기아. 양반은 못 되겠다. 준혁은 자신의 이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데 탐사보도. 기아는 길길이 날뛰며 준혁의 이러한 행보에 극구 반대하고 나섰죠. 이게 돌아온 거라면 차라리 난 그 전에 안준혁이 훨씬 나. 그들은 결국 일단 기아를 제외하고 움직이기로 하는데요. 무슨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름다운 만회꼴로 보답하겠습니다. 특종! 나 하지 말자 우리.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준혁의 귀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야. 나국장의 지시대로 수연과 관련된 이슈를 어뷰징하며 조회수를 끌어올리기로 한 것. 별동대 발동하고 좀 전에 회사 홈피 조회수가 전일 대비 100% 올랐다. 그의 계획대로 이왕 쪽팔린 거 이득이라도 보자는 심산이었죠. 당연히 준혁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인턴 걔가 마지막 가는 길에 회사에 효도하고 갔다. 물고기가 골 안으로 들어오면 어부들이 테러를 막고 갇힌 고기들을 때로 걷어올리는 때가 있는데 이때를 팥이라고 한다. 화가 끝까지 난 준혁. 이걸 인턴들한테 시킨다고? 뭐? 수연이 자살 이슈로 어뷰징하는 걸 남은 인턴들한테 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자식이 진짜. 세준이 황급히 그를 말리며 상황을 대충 정리시킨 뒤 기아가 준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까 하려던 말 마저 해봐. 네가 더 잘 알잖아. 조회수 찍겠다고 수연이 관련 기사. 아니 그거 말고 아까 나한테 하려던 말. 그리고 준혁은 그런 기아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나 6년 동안 입 닫고 귀 닫고 살았어. 근데 나 어떻게 됐어? 여기 어떻게 됐냐고. 남의 기사 오타까지 퍼날라서 복붙이나 하고 살아도 네 말 맞다나. 안 잘리고 버텼으면 다 괜찮은 거야? 기아는 조금 마음의 변화가 생긴 듯 했는데요. 정말로 명단이 고수도 원께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사이 고수도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위해 취재를 시작한 경우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혹시 기사에 써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제 그만합시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명단이 잘못된 걸까? 그날 저녁 다 같이 모인 탐사팀. 우리 일단 수연이 죽인 놈부터 잡고 시작하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던 준혁은 술이 꽐라가 된 채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말았죠. 형. 수연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한준혁, 이 새끼 진짜 정신 안 차릴래? 갑분싸. 형, 경우랑 먼저 들어가. 윤경은 준혁의 입에서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세준과 경우를 먼저 보내고는 그와 단둘이나마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도 국장이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왜? 왜 아니야? 국장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결국 국장 논리가 맞게 되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안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뭐야? 못 견딘 수연이가 약한 거고 잘못이지. 국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기사도 장사를 하면서 남은 인턴 애들한테 그따위 짓을 시킨 게 잘한 짓이라는 거야? 당신이 말했잖아. 평생 낚시질만 하면서 살 거냐며. 다시 시작하라며. 내가 왜 그랬겠냐? 내가 회사를 구하라고 그랬겠냐?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겠냐고. 그저도 자신이나 좀 구하라고. 그렇게 언성을 높여가다 또다시 문득 떠오른 그날의 기억. 그날의 기억은 준혁에게 아직까지도 절대 씻어낼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연도 데리러 못 갔네. 네 잘못 아니니까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사람처럼 좀 살라고. 준혁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윤경 또한 잘 알기에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준혁. 텅 빈 집안, 적막한 공기. 사실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요. 왜 때문에? 왜 때문은 우리 병아리 보고 싶어서 왔지. 아니 왜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왔냐고. 미안해서. 준혁은 가족들의 사진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내고는 선배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문자를 보냅니다. 한준혁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집에는 다들 잘 들어가셨습니까? 못난 후배 때문에 속들 많이 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연이한테 후배들한테 기본은 하는 선배가 되려고 합니다. 못난 늑다리 후배의 사과와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날 어제 디지털 뉴스부 식구들이 아주 고생 많았다고요. 자신들의 이슈를 자신들이 어뷰징하는 화끈한 결정으로 꽤나 큰 실적을 기록한 매일한국. 노게인 노페인이라는 동명의 추모 사이트가 생기긴 했지만 특별히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특히 나 국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영리함으로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다행히 이젠 좀 꺾이는 분위기지. 어? 마음이 좀 그러네. 누가 뭐래도 장례식엔 갔어야 했는데. 난 갔다 왔어. 그런데 갑자기 준혁이 지수를 불러내는데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선 지수에게 과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알고 있다는 그거 다 사실이야. 6년 전에 내 잘못으로 존경하던 선배님이 돌아가셨고. 공정방송 쟁취하자! 때는 다시 과거로 가 2013년. 이용민 씨, 농림식품수산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당해고건으로 파업 시위를 열고 있던 용민 PD. 압수수색에 협조 좀 해주시죠. 압수수색이라니? 지금 이거 언론 탄압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명예훼손과 비리 의혹을 맞으며 더욱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죠. 이거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요. 제가 내일 아침 신문에 바로 올릴 겁니다. 데스크 넘을 수 있겠어? 그런 그를 위해 사태의 진실을 보도하고자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는 준혁. 제가 이거 책임지고 터뜨립니다. 어때요? 기사 어때? 야, 좋은데? 그의 기사는 나 국장에게 인정받으며 순조롭게 보도가 되는 듯 했으나 이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나 국장은 그의 기사를 자기 멋대로 수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모함이고 가짜 뉴스라는 걸 모두 다 알았지만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투쟁에 누가 될까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 그럼 그때 따지고 바로 잡았어야지. 왜 그냥 넘어갔어요?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고자 온 힘을 다했지만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15층의 문. 2년 전에 신라일보에서 우리 기사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밝혔고 선배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렸지만. 명예요? 사람 죽고 나서 뭐가 달라졌겠어요. 남은 가족들은 이미 별의별 고통 다 겪었을 텐데. 그럼 이제 네가 한번 대답해봐. 수연이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을 찾아내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달라지는 게 없을 걸 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뭔데요? 지켜보겠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넌
어렵게 들어온 회사 일단 견디고 버텨. 네가 그랬잖아. 밥은 팬보다 강하다고. 준혁은 그렇게 지수에게 자신의 진심을 쏟아냅니다. 못난 늑다리 후배의 사과와 진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미숙이 내서 뵙지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일을 서지하는 의미로 선배들을 불러 모으는데 뭐시여? 다행히 선배들은 웃으면서 그를 맞이해 주었죠. 나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볼 거야. 준혁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선배들 또한 그의 계획에 기꺼이 힘을 보태주기로 하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조지자는 거야? 재판 끝났고 곧 있으면 약발 다 떨어질 텐데 새로운 이슈에 묻혀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관심 없어진다 해도 우리만큼은 잊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준혁이 만든 그들의 공식 팀명 허쉬. 쉿? 다 쓸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 마침표는 뭐야? 무슨 약자야? 역시 우리 에이스는 김기아 팀장님이셔. 아주 날카로워. 이거 맞추는 사람 한우 꽃등심으로 시작해서 풀코스로 쏩니다. 한우 꽃등심 소리에 선배들 눈 돌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그들. 하지만 매일한국 측의 발빠르고 영리한 대처로 인해 수연이 사건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이슈는 조금씩 묻혀가기 시작했죠. 구조조정인가? 그 조정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A4 용지 반 페이지 내로 요약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줘. 점심시간 전까지요? 저녁전이 아니라요? 네, 저녁이 아니라 점심이요. 그 사이 인턴들을 향한 재은의 갈굼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는데 착각하지 마. 니들 다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거니까. 쓰고? 어렵게 들어온 회사 일단 견디고 버텨. 이 재판 기록부터 꼼꼼히 체크해봐야지. 검찰에 있는 친구 만나서 다시 접촉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허쉬팀은 이제부터 각자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걸려온 나국장의 전화. 내 살 좀 오려내는 심정으로 내가 앞장서서 기사로 장사 좀 했다. 회사 간판 내릴 수는 없잖아.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는 정직원이 된 인턴들을 각자 원하는 곳으로 부서 이동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또 원하는 부서 파악해서 보고해. 원하는 부서라니요? 온라인 별동대로 뽑은 거 아니었어요? 막 걔들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잖아. 보상 차원으로 생각해. 이 사실에 가장 노발대발하는 건 재은. 이제 와서 인턴들 부서를 옮기라고? 그게 말이 돼? 정말 걔들한테 기사 타이틀이라도 달아주겠다는 거야 뭐야? 애써 기술 가르쳐왔더니 뭔 기술? 너네 기사 퍼날라다 베껴 쓰는 그 잘난 기술. 그녀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근데 할 말이 뭐야? 그 사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지수는 인턴 동료들에게 수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뭐? 수연 언니 말이야. 수연 누나 뭐?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주하는 지수의 생각이 탐탁지 않았는데요. 국장이 한 말 우리도 다 들었잖아. 아, 말 한마디로 죽을 목숨이면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남자들은 뭐 다 좀비야? 지금 그게 말... 주한이 너 말이 좀 지나치다. 나도 집에 돈 없어서 혼자 미친 듯이 코피 터져가며 공부해서 대학 갔고 겨우 여기까지 올라왔어. 수연 언니는 부당한 차별 때문에... 차별. 넌 차이랑 차별 구분도 못해? 그리고 수연 누나 지방대 출신인 거야. 팩트잖아. 그의 반박에 지수 또한 발끈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주한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부서가 어딘가 해서. 준혁은 인턴들을 데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죠. 저 내쫓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6년 전 일이야. 제가 선배 약점 알고 있으니까. 약점? 네가 알고 있는 거 회사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바닥에서 그런 건. 그쵸. 취침이 뚝대고 모른 척하면 허물도 아니겠죠. 전 다른 부서 안 가요. 디지털 뉴스부에 악착같이 남아서 선배가 수연 언니를 위해 뭘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성안을 불러낸 나국장. 디지털 메일 한국 엄성한 편집국장. 그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드디어 부장이 아닌 편집국장으로의 승진을 하게 되는데요. 좀만 기다리면 새바람이 불길 안 했나? 그와 더불어 디지털 뉴스부는 더 이상 디지털 뉴스부가 아닌 디지털 메일 한국이라는 완전한 독립체계로 분리되게 됩니다. 준혁이한테 던져놨으니까 그 니는 디지털 메일 한국 창간 준비만 단디하면 된다. 형! 디지털 메일 한국 엄성한 편집국장. 청탁이 있었다면 그날 밤 준혁은 고수도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누가 신경 쓴다고. 봐 아무도. 왜 저기 있지? 지수가 계속해서 그의 곁을 알짱대고 있었죠. 지켜보기는 뭘 지켜본다고. 아이고. 누가요? 엄마 깜짝이야. 야! 말했잖아요. 선배 뭐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참다 못한 준혁은 결국 지수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사회부에 들어오고 싶다고? 네? 제가요? 바로 사회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곳. 그래 잘해봐. 혹시 알아. 음주운전으로 달려들어온 아이돌이라도 만나게 될지. 준혁은 그녀를 아예 사회부로 보내버릴 작정이었는데요. 널 쫓아낼 이유는 있더라고. 네? 기자가 꿈 아니야? 디지털 뉴스부에서 기자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 되기 싫으면 진짜 기자가 되라고. 그렇게 얼떨결에 사회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지수. 기자가 되라고? 하지만 그녀는 준혁의 말대로 진짜 기자, 그까이 거 한번 되어보기로 다짐합니다. 고수도권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지수를 떨궈내고 검사 친구를 만나러 온 준혁. 명단이 고수도께 아니라 쳐도 검사는 그게 또 뭐냐고.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재판 결과가 너무나도 이해되질 않았는데 니네 특정만 믿고 쉽게 판 짰다가 재판 뽀개지고 그 밥상에 제사상 된 거지 뭐. 그러니까 뒤에서 짝짝꿍 같은 건 없었다.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 그럼 마 내가 없는 말 지어내서 할까? 기자 양반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검언 유착이야. 검찰과 언론의 불륜? 그 사이 깜빡 졸고 일어난 지수. 괜찮습니다. 그 옆엔 경우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짱거리고 있었죠. 피 같은 거 500원 주고 뽑아.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로 내보는 어마무시한 생색. 왜지? 대책 없이 싼티나는 수작인데 막 살갑고 낯설지가 않아. 근데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디 수습이에요? 하지만 이내 아, 네, 저는 매일 한국. 그들은 서로 같은 식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막 낯익고 살갑고 그러다니 같은 회사 수습이라서 막 그랬네요. 수습? 아니 누가 수습이래? 선배 저보다 한 석 달 먼저 입사한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석 달이건 3일이건 선배는 선배지. 야 그리고 나 때는 이렇게 선배랑 마주보고 말도 못 섞었어. 개수작 부릴 땐 언제고 후배라는 말에 꼰대빙의하여 기강 잡기 시작하는 경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뭐야, 순두부같이 맹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날치가 돼서 날아가네? 한 유명 연예인이 배달을 하던 배달 알바생과 교통사고를 내버린 것. 운전자 바꿔치기면 엄청 큰 죄잖아요. 사회부 첫 경험을 시작하자마자 지수는 엄청난 특종을 맞닥뜨렸죠. 생각해보면 말이야 문제는 니네 매일 한국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준혁 또한 검사 친구에게서 뜻밖의 찌라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 어떻게 정정보도를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내보내냐고. 재판에 무슨 영향이라도 주겠다는 것처럼. 바로 나 국장이 고수도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그의 행보를 되돌려 생각해봐도 나 국장이 의원과 한패거리라는 찌라시가 영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었는데요. 오케이. 사건? 일단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에 황급히 장소로 향하는 준혁. 근데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매니저라고 말하는 중이었다. 아우 아니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그래. 그 사이 지수도 사고가 난 피해자가 알바를 하던 그 가게 현장으로 향했죠. 예?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의 외제차랑 배달 알바의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뭐 나름 후킹할 요소는 있는데 클릭질을 더 많이 유도하기에는 뭔가 좀 뻔하고 아쉬우니까 자극적인 스토리를 뽑아서 섹시한 제목을 따는 거지. 사건의 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모인 네 사람. 보험사 직원이랑 통화한 녹취록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간만에 단독 하나 찍겠다. 경우는 빨리 가서 기사 정리해. 근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단독 따라서 디지털 속보를 먼저 올리자. 괜히 보고했다가 데스크에서 킬할지도 모르는데. 너 뭐하고 있어? 너도 취재했으니까 빨리 기사 써야지. 그리고 드디어 지수도 첫 수습으로서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날 내용이 다 똑같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고. 에휴. 준혁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보는데 뭐지? 분명 지난밤 고수도 의원 관련 정보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이 바뀌어 있네요. 누군가가 자신의 노트북을 건드리기라도 한 걸까요? 준혁은 황급히 노트북의 캠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지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지털 속보는 어떻게 된 거야? 단독 특종인데. 아이씨. 게다가 지난밤 디지털 뉴스부 단독으로 올리기로 했던 속보가 내려가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단독으로 올린 건 내렸다. 왜 내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수도 짱나면 어떻게 할래? 이번엔 팩트체크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때는 아니었어? 또 나국장에 의해 킬되어버린 단독 특종 기사. 정정보도도 그렇고 국장이 무슨 천리안이야? 생각해보면 말이야 문제는 니네 매일 한국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나국장이 의원들과 쿵짝했다는 그 찌라시가 사실인 걸까요? 기사로 올릴 수는 없어도 글발은 좋더라 지수. 애쓰는 모습이 기특해서 바이라인에 이름 넣어준 거야. 이지수, 네가 언제부터 사회부였어? 그 사이 사회부 기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재은에게 또다시 오지게 까이기 시작한 지수. 누굴 믿고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좋아져서 운 좋게 거저 먹었으면 위아래 눈치 좀 살피면서 나대자. 그리고 매일 한국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으니 부장! 바로 사회부 부장 윤 부장.
근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 편집국에 다 기어 나오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윤 부장은 그들과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말 쪼까 가려서 하지 윤 부장. 그 중에서도 특히 기아와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죄송해요. 네가 뭘? 인터넷 잘못된 거야. 너랑 상관없는 일이고. 보수도 오보도 뭐 수습이 수습질한 거지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같은 사회부인 양캐백엔 꽤나 호의적인 윤 부장. 왜 대답이 없니? 한편 아직까지 재은의 갈굼을 당하고 있던 인턴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 그때 엄 부장, 아니 이젠 엄성한 편집국장이 바람처럼 나타났죠. 무슨 일이신데요? 또 우리 부장님들 여기저기 바쁘시네. 덕분에 상황은 좀 정리가 됐고 엄 국장은 5년 차 이상 선배들은 1시간 후에 회의실로 집합. 디지털 뉴스부가 독립된 체계로 갈 것이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집을 여는데 대충 상황을 파악한 준혁은 갈굼당하고 있던 지수를 위로하기 위해 따로 그녀를 불러냅니다. 이재현 그 인간 답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냥 이해해. 그리고 네 기사 그 정도면 잘 썼어. 칭찬이야. 준혁은 그녀를 칭찬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하지만 돈 없고 힘없는 피해자들 편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정하게 심판만 봐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지수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한 모양이었고 끝내 눈물을 머금고 말았는데요. 내 잘못된 기사 때문에 돌아가신 선배님 말이야. 그녀의 말에 용민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준혁. 곰탕을 아주 좋아하셨어. 한 기자야, 나야 못난 남편, 못난 애비로 살다 가겠지만 넌 그러지 마라. 지난 6년 동안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리고 그의 말을 듣던 지수는 결국 아니야. 뭐? 우리 아빠가 좋아한 거 곰탕 아니라고요. 그가 자신의 아빠임을 아빠? 밝히고 말았죠. 선배 때문에 죽은 MBS 이용민 PD가 우리 아빠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도 나처럼 치킨 제일 좋아했어요. 곰탕이 아니라. 이제서야 지수가 자신의 곁을 계속 맴돌며 알짱거렸던 이유를 깨달은 준혁은 오해를 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데 벽에 붙어있는 웬 포스트잇 하나. 에이씨. 정철욱 의원 아들 얘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운전자 바꿔치기 한 사실 확인하고 단독으로 올렸는데 국장이 바로 킬했어요. 여의도 형님들 기분 풀어드린다고 알아서 기셨네. 잠시 후 디지털 메일 한국. 드디어 디지털 메일 한국의 독립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엄성한 편집국장. 앞으로 우리 함께 디지털 뉴스부에서 따로 기사를 써도 된다는 것이요, 시방? 써도 된다는 게 아니라 써야 한다는 거지. 그럼 어뷰징 같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우리 디지털 뉴스 아니지. 디지털 메일 한국에서는 그딴 거 절대 안 해. 그들은 이제 디지털 뉴스부가 아닌 디지털 메일 한국으로서 주권을 갖게 되죠. 이것이 독립 채널이요? 광고 채널이지? 단 엄청난 광고와 함께 말이에요. 반발이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반발? 반반 아니겠어? 기사 잘 쓰면 인센티브도 짭짤할 텐데. 결국 노 페인, 노 게인이니까. 아니, 페인 포 게인이니까. 대박이네. 오로지 실적만을 추구하는 이 인센티브 시스템에 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 세준은 이에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디지털 뉴스부가 독립한다는 말이 뭐야? 독립은 예병 식구들끼리 아기 다툼 붙여서 회사 배불리는 수작이지 먹었어. 시끄먼 속도 모르고 인센티브 준다니까 다들 한장들 했었고 모자란 것들. 국장이 뭔가 눈치채고 수쓰는 건 아닌가 불안했는데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눈치채? 뭘? 허씨, 우리가 오복하고 있다는 거요. 게다가 나국장의 꿍꿍이가 매우 의심스럽기만 한 허쉬 팀원들. 한번 시험해 보면 되겠네. 그들은 나국장의 속셈을 시험해보기 위해 지수가 썼던 그 기사를 송고에 올려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웬걸? 아니 이걸 수습이 썼다고? 네. 이름이? 이지수입니다. 이지수? 야 기사 좋은데 뭐가 문제야?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나국장. 디지털 메일 한국 첫 기사를 올리자. 뭐? 심지어 잘 키워보라고 했다고? 팀원들은 나국장의 이러한 반응에 그의 속셈을 더더욱 알 수가 없었죠. 저녁에 아지트로 갈게.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일단 지수와의 일을 정리하기 위해 그녀를 따로 불러내는 준혁. 국장이 네 기사 좋다고 칭찬하더라. 설마 기사 올려준 걸로 퉁치자 뭐 그런 건 아니시죠? 미안하다.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부족하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그는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속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겠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면서요. 책임질 수 있는 것부터 책임지세요.
이지수가 이용미 PD 딸이라고? 잠시 후 준혁은 선배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안 그래도 수습이 널 보는 눈빛이 요상다 싶었는데 지수 걔가 좀 무서운 구석이 있네.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책임질 수 있는 것부터 책임지래. 형이 책임질 게 뭔데? 다음날 지수를 만난 윤경. 안녕하세요. 굿모닝. 나랑 모닝커피 한잔 할까? 윤경은 지수와 준혁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아버지 얘기 들었어. 네?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수가 차마 알지 못했던 아버지 그렇게 가신 날 그날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준혁이도 많은 걸 잃었다는 거.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15층에 올라가 울분을 토하던 그날,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연도 데리러 못 갔네. 사건으로 인해 차마 딸을 데리러 가지 못했던 그날, 준혁의 딸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저희 병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차마 손쓸 수가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부장, 오늘 연도를 데리러 갔어야 했었거든요.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는 나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네, 수술 잘 됐으니까. 나국장이 인맥을 이용해 간신히 수술을 마친 준혁의 딸은 겨우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고, 준혁은 그렇게 나국장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야 말죠. 그게 무슨 빚이라고. 결국 아이 엄마랑도 이혼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더라고. 준혁이도 피해자니까 이해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랑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수연이 그렇게 갔을 때도 내가 기를 쓰고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내부 고발자라도 됐을 거야. 차마 알지 못했던 그날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지수. 금원기업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섭 씨는 그 사이 고스톱 의원 청탁 명단은 고유섭이라는 그의 친척의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국장이 정말 그 정도도 간파 못했을까? 준혁은 결국 그 찌라시를 팀원들과 공유했는데요. 이 무대 이 정정 보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 오보 아님 매일한국 나성원 편집국장 고스톱 명단 아니라는 사실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 매일한국과 민한당의 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유착이라니. 사실 이거보다 더 걸리는 게 있어. 그리고 지난번 누군가가 자신의 노트북을 건드렸다는 사실과 엊그제 정태영 기사만 해도 그렇잖아. 교통사고 사건 때도 타이밍에 맞춰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까지 우리가 오보를 다시 들춰보고 있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네? 아마도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만 한 상황. 오보인 걸 알면서도 기사를 킬하지 않았고 우리가 그걸 다시 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다. 그는 결단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려고. 정면 돌파. 뭐? 고수도가 아니라 고유섭이라는 거 혹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준혁은 그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내던졌는데, 진짜 궁금한 게 뭐야? 혹시 아직도 옛날처럼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믿지 않는다? 노게인 노페인이라는 수연의 추모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실검 1위에 오르며 또다시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것. 매일한국과 같은 언론사들은 인턴 기자 모집 공고를 내며 풍부한 취재 현장 경험과 세계적인 교육 제공을 약속하지만 약속한 교육이란 검색과 베끼기, 짜깁기의 기술 전수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이런 거 하라고 뽑은 거니까. 오수연 인턴 기자도 그렇게 꿈을 믿기로 착취되어 언론사 지망생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언론사들이 열정페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슬로건의 이 게시글은 한순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며 또다시 매일한국에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좋아요가 말이 되네요 정말. 바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공식 입장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 법무팀이랑 소송 대비하고. 사장과 나국장은 당연히 곧바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얼마 전 저희 매일한국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더욱 강력하게 맞불을 놓았죠. 이 같은 비방과 소문이 절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페인포 개인의 자세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바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간 이 공식 입장은 지수를 포함 디지털 매일한국에 큰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매일한국 편집국장 나성원. 지수 이러다 진짜 보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진짜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나 보네. 그때 더 큰 수를 두기 시작하는 준혁. 팀장들 뭐 발제할 거 없어? 금원기업 채용비리 어때요? 그는 아예 자신들이 파고 있는 채용비리 오보 사건을 대놓고 공표했고, 야 미쳤어? 이건 그냥 찌라시 아니야. 나국장과 관련된 찌라시까지 공유했죠. 국장한테 내가 직접 허락 받아오면 되는 거죠? 야 잠깐만 준혁아. 야! 내가 기를 쓰고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내부 고발자라도 됐을 거야. 준혁은 그렇게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국장실로 향하는데 지수가 그를 붙잡았는데요. 그 준혁이가 고수도 오보라도 취재하겠대? 그 사이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나국장에게 전하는 성환. 이상한 소문도 있고 해서 내가 오보인 거 알면서도 기사 내보냈다는 찌라시?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그딴 쓰레기를 믿나? 그런데 나국장은 모든 사실을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응?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대로 파헤쳐 보라고까지 격려하는 나국장. 옛날에 선배가 쓴 기사도 그렇게 더럽혀졌겠죠. 지수는 오늘의 일을 겪으며 지난날 준혁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죠. 나 그냥 여기 매일한국에서 이렇게 살게 냅둘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얘기합니다. 나 진짜 기자 만들어줘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진짜 기자로 만들어주면 평생 못 갚을 것 같다던 우리 아빠 빚은 내가 퉁쳐줄게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속 시원히 푼 두 사람. 손에 검정을 묻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할 수는 없다. 선량한 마음과 지혜로운 머리 둘 다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자 이제 말해봐. 과연 그들의 운명은 수연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구라는 거야? 말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뭐건 죄를 지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몸에 저것이 다 무엇이단가?